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서부터 우리 전산세무 2급이고 123회고 우리 이론 기출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할 건 얘는 일반 기업회 기준이에요. IFRS가 아니고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시라니까 학교 같은 데서 IFRS 배우신 분들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쉽죠. 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 아닌 게 뭐냐? 얘 있죠, 여기. 광고 및 판촉비. 예, 답은 1번이 되고, 얘는 판관비를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죠, 여기. 운반비나 설치비. 그다음에 이건 취득세죠. 취등록세. 그럼 전부 다 건물 원가, 유형자산 원가, 기계장치 원가에 더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적격자산에서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그러니까 내가 건물 짓는데 빌린 돈 갖다 건물을 짓는다. 이자가 발생해.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건물 원가에 더해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한다. 아마 1번은 난이도가 좀 쉽죠. 쉬운 문제고 답은 1번이 된다. 자, 2번도 좀 쉬워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이런 뜻인데 제일 쉬운 게 2번 지문. 잔존가치는 1,000원이 아니고 0. 잔존가치는 0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쉽죠. 반드시가 틀렸죠. 무형자산 상각비는 일반적으로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근데 제품 생산과 관련돼 있어요. 뭐 개발비 상가액이다. 그럼 얘는 제품 원가가 되죠. 반드시란 말이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삼각형이 어떠한 경우, 여기 어떠한 경우에 이게 틀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률 같은 데서 정해져 있으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면 그죠? 그런 거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20년을 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4번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게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얘는 워낙 유명한 문장이니까 어렵지 않게 2번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좀 객관식 이런 거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뭐 반드시라든가 그죠? 여기 어떠한 경우 이런 거 나오면 좀 의심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번도 좀 난이도는 좀 하죠. 좀 쉬운 문제. 자,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자, 3번은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용 판매예요.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어우 마음에 드네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팔린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냐?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되지 않고 누구 거예요?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죠. 얘는 오케이. 맞는 문장이 된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도착 시 인도 조건 팔았죠. 얘는 뭐냐? 도착 시에 도착을 해야지만 팔린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해. 미착이란 말은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아직 안 팔린 거니까 판매자 재고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고 포함된다. 얘는 아직 안 팔린 거죠? 판매자 거다. 답은 2번. 나머지 잠깐 보겠습니다. 선의선취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려나가죠? 그럼 나중에 사온 게 기말재고를 구성하죠?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미판매의 적송품입니다. 그러니까 적송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이니까 아직 안 팔린 거예요. 얘는 당연히 누구 거냐? 위탁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니까 출판사가 있고 교보문고가 있다. 출판사가 교보에다가 책을 보내놨어요. 근데 교보에서 아직 안 팔린 책은 누구 거예요? 출판사 책이죠.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 정도도 난이도가 하. 어렵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좀 너무 쉬워 여기. 발생된 관련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이건 뭐예요? 감가상각비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감가상각비. 그래서 우리 비용 인식하는 거 있었죠? 직접 대응이 있다. 여기 체계적 대응이 있다. 기간 대응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생된 관련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 정액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법, 연수학회법 이런 거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감가상각비가 된다. 감가상각비. 역시 이거 투 난이도가 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쉬운 형태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있어 5번. 자, 5번은 이제 별표치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본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면 1번 자기주를 취득해요. 그럼 제가 분개만 써볼게요. 현금, 뭐 금액은 안 쓰겠습니다. 여기다 자기 주식.
얘는 자본 조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위험과는 무관하다. 2번 같은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100주를 갖다가 주당 4,000원씩이죠. 증자했어요. 그럼 제가 써볼게요. 현금이 이렇게 40만 원 들어오면서 여기 자본금은 액면 총액이니까 50만 원이에요. 여기 뭘 쓰냐? 주할차를 쓰셔야 돼. 1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 자본 조정. 자본 이어금이 아니고 얘는 자본 조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12만 원 자기 주식을 10만 원 매각하면 분계가 뭐예요? 여기 현금이 10만 원이고 자기 주식은 12만 원. 그럼 2만 원만큼 뭘 써야 되냐? 자처손이죠. 자기 처분 손실. 자기 처분 손실은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답은 4번이 된다. 액면 6만 원 취득한 거를 소각했어요. 그럼 여기 써요. 자기 주식이 6만 원이 된다. 자기 주식이 5만 5천 원이 된다. 그 다음에 액면은 6만 원이죠. 여기 자본금 6만 원. 여기 뭐가 나오냐? 감자 차익 나오죠. 5천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감자 차익. 답은 4번 되고 요 정도 되면 난이도 한 중 사이즈. 그죠? 요 정도. 요거 5번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잘 보시라. 5번 문제는. 자, 다음 우리 6번 문제 보죠. 6번. 6번은 좀 쉽습니다. 6번도. 자,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 있죠.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은 무관한 거. 다 알고 있다는 뜻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비는 조업도가 생산량이 생산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 감소하죠. 요거 기억나요? 요거. 답은 3번. 변동비는 조업도 변동에 비례해서 단위당 원가 아니죠. 총원가는 변동하고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 일정. 그러니까 변동비 그래프 그려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총원가. 요게 단위당 원가. 이렇게. 답은 3번. 이 정도 난이도 하. 요것도 좀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된다. 자, 다음 우리 7번 문제 역시 좀 별표 치시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문제예요. 7번. 요것도. 자, 왜냐면 항공기 B예요. 이렇게 항공기 B의 총 제조 원가니까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 제조가 안 잡히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여기 보세요.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이고 제조는 350만 원이니까 7배 하란 말이에요. 7배 하라고요. 그럼 37에 21, 21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50에다 210만 원 더하면 360만 원. 그러면 뭐 계산기는 굳이 뭐 쓸 필요가 없네. 괜히 들고 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암산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뭐냐? 요 기준. 이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기준. 그것만 좀 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항공기 A를 물어봤다. 7배잖아. 27, 14 여기 140만 원. 200에 140이니까 얘는 340만 원. 만약에 항공기 A를 물어봤는지 항공기 B를 물어봤는지 당연히 A 물어본 거 이러면 안 돼요. A인지 B인지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보시라는 거예요. 7번 문제.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다음에 역시 8번 문제도 좀 쉬운 편이에요. 얘도 난이도 하. 이렇게. 자, 개별원가, 종합원가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 여기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이에요. 매칭이 좋죠?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적합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 요거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하죠? 개별원가는 작업별로, 작업이 주문이에요. 주문별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종합원가는 완성 환산량 나오죠? 답은 2번인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정확한 원가 계산은 여기 나와 있는 개별원가.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건 뭐냐? 대충 계산한다는 거예요. 몇백만 개, 몇천 개를 갖다가 대충 금세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종합원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8번도 뭐 설명을 뭐 더 안 해드려도 될 거야. 아마 이런 문제 틀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장 뭐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9번 문제가 이제 난이도 이제 상이라고 이제 굳이 해보자면 왜냐하면 이제 완성 환산량이고 요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 그래서 우리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해보겠어요. 이쪽에다가. 자, 제가 이렇게 해서 WIP가 제공품 계정이에요. 기초제공품 400개예요.
단기 착수가 1600개니까 이번 기 공정에 있었던 건 총 2000개. 완성이 1400개고 미완성이 600개인데 얘가 선의손치법이에요. 그럼 선의손치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400개를 400개와 1000개로 나누자. 그리고 여기 완성도가 여기 30%죠? 여긴 40%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가에서 재료비 가공비. 사실은 지금 여기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왜냐면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굳이 여긴 다 안 써도 되고 여기서부터 써도 돼요. 여기 왼쪽에 당연히 재료비고 오른쪽에 가공비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원재료는 공정 착수, 가공은 균등 발생한 얘는 기초 투입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칸.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여기 1000개는 여기도 1000개. 여기도 1000개. 자, 얘는 뭐냐? 기초 투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재료는 100%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600개. 여기는 64, 24, 240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기초 제공품은 전기말 제공품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재료를 다 넣고 가공을 30%나 멈췄어요. 우린 재료 넣지 마세요. 가공 나머지 70%, 47, 28, 280개. 여기 몇 개냐? 1600개. 얘는 1520개. 1600개. 1520개. 1600개. 여기 나와 있는 1520개가 된다. 뭐 어렵지 않죠? 9번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 부분, 기초제공품 있죠? 여기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어렵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선의손치법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평균법이다. 그럼 평균법이라면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법이라면 이걸 나누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400개를 쓰시고요. 여기다 120개를 더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선의손치법, 평균법 차이가 몇 개냐? 그럼 여기 400개, 120개예요. 이걸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평균법이라면. 그래서 여기 기초제공품만 보고 차이 구한다. 이미 다 이제 수업 시간 설명드렸던 내용이다. 근데 아무튼 일단 이 9번 문제 잘 보시고, 자 이제 10번 문제 보죠. 자 10번은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난이도 중이라고 해. 중. 자,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기억나죠? OH. 왼쪽이 뭐냐? 실제 발생액. 오른쪽이 뭐냐? 예정 배부액이죠. 배부 차이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과소배부 나와 있죠? 실제 발생액 100, 예정 배부 80액. 그러니까 실제 발생액 100에 비해서 예정 배부 80액이 적을 때 발생하는 이게 과소배부. 4번은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제조관의 배부 차이는 제조관의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매수론가 조정법이 있어요. 즉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매수론가 조정법도 있고, 여러분 상호배분법은 뭐예요? 보조본의 효과를 제조본에 배분하는 방법이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매수론가 조정 방법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수론가에 조정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우리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있죠? 걔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수론가에 안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번을 제가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예요. 그러니까 10번을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 배부 차이가 뭐 하는지. 여기 왼쪽이 실제 발생액, 오른쪽 예정 배부. 얘는 뭐 20만큼 과소 배부가 된다. 그럼 과소 배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론가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걸 제가 분계를 써볼게요. 배부 차이 조정하는 분계하면 차변에 매수론가 CGS 쓰고, 대변에다가 OH. 이렇게. 여기다 제조간접비, 여기 매수론가. 즉 매수론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분계를 넣어주셔야 된다. 그게 10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은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로 말하면 요건 이제 상, 요 정도가. 자,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세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된장, 고추장인데 단순 운반 편의로 해서 된장, 고추장을 병입해서 병에다만 해서, 왜냐면 된장을 손으로 떠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 같은 데만 살짝 담았다.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조업을 영위한 갑은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한 여기 있죠. 토지를 매각했죠. 이 토지 매각이 가장 대표적인 면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을은 창고 부지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를 매각하는 게 있어요. 이 매각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죠. 얘는 면세라고요. 근데 토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요. 이렇게 토지를 임대한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과세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주택 부수 토지예요. 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그럴 때는 면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을은 창고 부지 일부인 토지를 갖다가 병에게 임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주택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세다. 그러니까 면세를 물어봤으니까 D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D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 이건 현혹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건물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까지는 면세해 주잖아요. 그건 건물이고 여기 주택을 임대하고 여기 주택에 대한 임대죠. 임대 이렇게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다. 얘는 무조건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2는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답은 이제 손쉽게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내산은 다 면세예요. 근데 이런 말 쓰죠. 외국산은 식용에 공하는 즉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열대어죠. 여기 관상용 열대어는 못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관상용 열대어는 못 먹는다. 우리 뭐 베어 그릴스 막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막 먹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 막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서양에서는 뭐 1억을 준대요. 근데 막 먹어야 돼. 막 거미도 막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베어 그릴스 같은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1억 원은 그냥 획득하는 건데 저도 막 보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1억을 준대. 상금 이게 1억을 주고 그냥 뭐 3가지인가 뭐 이렇게 뭐 먹으면 그걸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못 먹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죠? 근데 아무튼 관상용 열대어도 뭐 배가 정 고프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먹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A는 과세가 된다. A는 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가 다 면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서 된장, 고추장을 병에다 집어넣는 게 병입하는 거죠. 요 면세. 이렇게. 자, 그다음에 토지의 매각이죠. 그렇죠? 토지의 공급 면세.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알파벳 2예요. 얘는 주택을 임대하는 거죠. 주택 임대는 면세. 주택 임대는 면세. 지금도 월세가 하도 막 높아지고 그래 가지고 힘들다. 그죠? 과세함. 거기다 부가가치세까지 붙인다. 말도 안 되지 이렇게.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된다. 이 난이도가 이건 높은 편이 실수하기가 딱 좋다. 어느 하나 잘못 고르면. 자, 다음 여기 12번 있어. 12번. 자, 12번은 난이도 한 중 정도 돼요. 자, 우리 법인 사업자가 여기 의제 매입인데 여기 뒤에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의제 매입세의 공지는 뭐예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제조 가공할 때, 그죠? 이거 뭐냐? 농축수 임산물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매입세 공제해 줄 게 없지만 그냥 강제로 해주는 그게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세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해야 돼요. 소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점업밖에 안 돼요. 음식점업밖에 기본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음식점업밖에 안 된다. 답이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앞에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 공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 공제하면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가져다가 제조 가공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답은 1번 말고는 없다. 답은 1번 말고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있어요. 13번도 이것도 한 중 정도 되는 난이도가 된다. 자, 우리 용역의 공급에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 이게 가장 대표 용역이죠. 그리고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은 제가 용역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건설 자재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다 지어진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신라시대로 보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 막 나와요. 신라시대 뭐 장인들이 어떻게 교량 같은 걸 막 만들었을까.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교량을 보고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 가서 너 한번 해봐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기술력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술력이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설업은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 근데 여기 있죠. 산업상 지식, 경험, 숙련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 다양한 용역이죠. 다음은 여기 있는 4번.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을 재화로 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답은 4번이다. 답은 4번. 여기 이제 부가세법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14번이에요. 14번. 우리 14번은 좀 난이도가 좀 쉽죠. 요거는. 난이도 하. 자, 옳은 게 뭐냐 했는데 우리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퇴양 이거 알고 있죠?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땡 틀렸지. 1번 이거 쉽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쉬워요. 이자 배당은 4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고 이거 쉽죠? 그 다음에 답은 3번인데 기타 소득 금액의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답은 이제 3번이고 2번이 또 중요해. 2번.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원래는 임대업의 이제 결손금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이렇게 다른 사업소득 공제할 수가 없는데 요건 제외예요. 주택 임대. 요거는 해준다. 주택 임대 해준다. 그거 예외예요. 예외. 이렇게. 그래서 2번 지문이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시라. 2번 지문을 주의해서 보시라. 근데 워낙 이 14번은 이제 3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손쉽게 맞추셨을 거다. 이런 뜻이고. 자, 마지막 여기 14번이에요. 14번은 난이도상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료비 같은 거 있죠. 그죠? 총 금액에 일단 3% 초과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4, 3, 12, 120만 원 이상 쓴 의료비부터 공제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밑에는 안 해주고 총 금액이 5천이에요. 그러면 150 이상 쓴 의료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도 공제는 뭐예요? 총 금액의 이제 일정 비율을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15% 12% 적용하죠. 5,500만 원, 총 금액이 5,500만 원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도 영향을 미친다. 답은 여기 나와 있는 2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인 연금 저축 소득 공제는 지출 금액의 40% 이렇게 그죠? 72만 원까지 해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총 금액과 무관하다. 지출 금액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다. 15번은 높다.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해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